제 뜻으로, 제 힘으로. 지금 이 고난과 불안을 뚫고 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제 뜻으로, 제 힘으로, 제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는 결심과 의욕과 실천일 것입니다. 논고랑에 개어있는 죽은 물같이 제 힘을 가지지 못한 인물이 아니라 10길, 100길 떨어지는 폭포수 같이 제 힘을 지닌 그러한 인물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논고랑물은 죽은 물이기 때문에 남의 손으로 그 흘러나갈 길을 터 주어야만 하는 것이나 폭포는 제 힘으로 제 갈 길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막혀있는 바위도 박차고 가시덤불도 밀어 던지고 30리, 50리 긴 계곡을 이루어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을 짓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조그마한 미물 곤충일지라도 제 힘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볼 적이면 거기서 얼마나 좋은 교훈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 힘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써는 그 의욕이 그렇게도 대견스러워서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벌레 중에서 기생충처럼 더럽게 베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남을 의지해서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제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의 의사에 의해서, 남의 지휘에 의해서, 남의 명령에 의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주의 길입니다. 제 생명을 이끌어 갈 사람은 저 밖에 다른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의 힘에 의해서 남의 힘을 믿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립의 길입니다. 제 생활을 개척해 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심과 의욕, 제 뜻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의욕, 그것이 가장 먼저 오는 문제입니다. 자존심도 그것이요, 자부심도 그것입니다. 자주정신이니 주체의식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이요, 기백이요, 정기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제 생명과 생활이 모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그 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자에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장이란 사람도 양을 잃어버렸고 고기란 사람도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양을 잃어버렸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책을 읽다가 글에 정신이 팔려서 양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한 것은 장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곡의 대답은 나는 양을 먹이다 말고 이웃 마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내기 장기를 두는 새에
그만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문득 이 이야기를 끌어내는 까닭은 민족의 자주 정신을 양에다 비교볼 적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의 적절한 비유와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의 역사에서 민족의 자주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대주의 사상에 침륜되었던 것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거니와 그것은 그야말로 논어, 맹자 읽다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 민족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라 그것은 마치 장이란 사람이 글을 읽다가 양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것과는 달리 우리도 현대적인 조류를 타고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모두들 실리를 추구하여 외교에도 실리 외교, 정치에도 실리 정치, 모두들 실리에 표준을 두고 실리에다가 최고의 가치관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의미에서는 실리의 허둥지둥 그것만 바라보고 국제적인 내기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옛날 이웃 마을 사람과 내기 장기를 두다가 제 양을 잃어버린 고길한 사람 모양으로 우리 자신의 자주혼을 또 잃어버릴까 걱정스럽다고 한다고 해서 과연 필요 없는 헛소리밖에 아닐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실리란 것이 결코 개인 생활이나 민족 생활에 있어서 최고 지상의 표준이 될 수 없는 것은 인간이란 본시부터 생물적 조건으로만 충족한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실리의 성격에 있어서도 그것을 자주적 토대 위에서 논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큰 손실을 가져오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남의 가마에 얹혀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이 심리를 가는 것보다는 제 발로 제 힘으로 심리를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유쾌한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가마채가 부러지는 날이 온다면 그는 이 심리 지점에서 안전뱅이가 되고 말지만 제 발로 제 힘으로 가는 이는 가고 가서 마침내 백리도 가고 천리도 가는 것입니다. 2조 후반기의 대문호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에 이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중후소란 곳은 번화하기가 봉천 다음에는 갈만한 곳이요. 또 관왕묘의 규모 같은 것은 오히려 요동의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모여드는 관객들이 1년 내내 끊일 새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실은 그곳에 털모자 만드는 공장이 큰 것만도 3곳이나 있어 우리나라 의주 상인들이 그것을 사러 많이들 왕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공장으로 직접 가보았더니 양털만 있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조금도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양을 길러서 우리 손으로 모자 만들 생각은 아니하고 해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려고 그같이 먼 길을 내왕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스럽고 가련한지 모르겠다. 여남 선생은 이 사실을 적은 다음에 탄식하는 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1000년을 지나도 안 깨어지는 은을 가지고 가서 한 3동 쓰고 나면 떨어져 버리는 모자를 받고 오고 흙에서 캐어내는 한정 있는 보물을 한번 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곳으로 실어 가다니 어찌 그리도 생각들이 없는고.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이 200년 전의 옛 이야기만이겠습니까? 근대화를 부르짖고 산업 발전으로서 거의 정치의 목표를 삼기까지 하는 오늘의 우리들로서는 아무것보다 제 뜻으로 제 힘으로 제 길을 개척해 가는 곳에 진정한 진리가 있는 것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결심과 의욕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독립된 이 나라의 국민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 자세를 갖춘 연후에라야 이 고난과 불안을 뚫고 가는 힘찬 대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